또 하나, 이것은 과연 뭘까요? 보면 이 사람은 사이러스 리듬이 한 비트 두 비트 가다가 와다다다다고 또 뭔가 아트럴 타키카디아가 생겼습니다. 아트럴 리듬이라는 건 이제 네로큐라스가 아주 빨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레귤러하게 빨라졌는데 가다가 애중간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 완전 와이드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케이스에 의하면 이것도 아버레이션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다고 하면 답이 벌써 나와버리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인데요. 계속 와이드하게 가다가 다시 또 네로해집니다. 또 와이드해지고요. 와이드했다가 네로했다가 이런 타키카디아인데,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간격이 좁거든요. 간격이 좁은데도 네로 QRS입니다. 이거는 아버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보면 중간중간에 와이드하게 가는데 이렇게 조금 네로한 것들이 끼어 있습니다. 다른 QRS가 끼어 있죠. 이건 뭘까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아버레이션 되는 정도가 저 아래에서 됐는지 위에서 됐는지 따라서 나는 차이일까요? 여기다가 잠깐 써놨지만 보면 아버레이션이라는 거는 네로하게 가다가 넓은 와이드 큐에서 뒤에 붙은 그런 퓨전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WPW 델타 웨이브는 와이드하게 가다가 네로하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레이션은 좀 더 바뀌죠. 앞에 거는 네로 큐에서랑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 퓨전되는 모양들은 앞에가 와이드하다가 뒤가 뾰족해졌어요. 끝나는 게 뾰족하게 끝나거든요. 뭔가 다르죠. 이게 아버레이션일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퓨전 비트인데요. 퓨전 비트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VT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네로 큐어레스 있던 거는 APB고요. 뒤에 또 VT가 APB VT를 또 유발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렇게 와이드 큐어레스를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 아브레이션을 판단할 때도 모양을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퓨전 비트가 있으면 사실 아버레이션 때 와이드 모양 바뀌면 그걸 모양 바뀐 거 보고 퓨전 비트네 VT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레이션 중간중간 모양이 조금 더 와이드하고 좀 더 내려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퓨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퓨전 비트 판단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와이드하게 시작하다가 내려가게 끝나는지, 내려가게 시작하다가 와이드하게 끝나는지 그것도 좀 자세히 봐야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이퍼사이로디즘이 아주 심해서 사이로톡식 크라이시스였는데 AP도 생기고 VT도 생기고 아드레날린 톤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생겼던 분입니다.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컨실드 컨덕션, 컨실드 뭐 컨실한다는 게 뭐 이렇게 막는 건가요? 자, 이걸 보면 그 다음 심전도입니다. 이렇게 PQRS, PQRS, PQRS 가다가 앞에 P 없고 뭔가 QRS가 와이드한 게 특징적으로 2, 3 AUF가 크고 LBBB 컨피규레이션에 그게 보이죠? 트리거드 액티비티에 PVC가 떴는데요. 지금 뭐가 이상한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요 P 다음에 QRS입니다. PR이 굉장히 짧잖아요. P 다음에 그 플랫한 데가 없고 바로 QRS로 이어지는데 여기는 QRS 다음에는 P는 길어집니다. 이게 레트로그레이드 P면 대성성 휴직이 뭐 이렇게 해갖고 2배 가야 되는데 HM이 리셋돼서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P 모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PR만 길어져 있죠.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또 그 지식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걸 컨실드 컨덕션에 의한 PR 프롤롱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PVC가 생겨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대로 그 AB 노드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건 잘 내려가는데 AB 노드라는 게 밑에서 올라가긴 하지만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생긴 모양상 좁은 데서 넓은 쪽으로 쭉 가는 건 있는데 가닥이 여러 가닥이잖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길이 많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올림픽 복권 추첨할 때 공이 많으면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올라오니까
올라가는 건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못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게 AB 노드를 한번 디폴라리제이션을 시키면 그게 리프렉터리에 빠져서 아예 위에서 안 내려와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그 디폴라리제이션 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컨덕션이 안 돼서. 그래서 뭐라 그럴까, 불이 붙었긴 붙었는데 막 이렇게 불 붙이다 보면은 스물스물 가다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완전히 리프렉터리를 못 만들었어도 컨덕션을 느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컨실드 컨덕션이라고 그러고 컨실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벤트리크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AB 노드로 올라가면서 컨실먼트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PR이 길어진 거죠. 이런 현상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실먼트에 의한 또 개념이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애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레이트 컨트롤이나 이런 데서 활용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아리드미아 이벤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퀴즈인데요. 뭐 장성원 선생이 이런 거 맞추시면 책 하나씩 주라고 그러시는데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밑에 객관식입니다. 자, 어지러움의 원인은 뭘까요? 지금 하트레이트가 한 30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트레이트, 브라디카르디아 때문에 어지러운 건 맞는 것 같고요. 앞에 PV가 있고 마켓 사이너스 브라디카르디아 이렇게 굉장히 40회 미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세컨드리 웨이브 블록일 수도 있죠. 근데 앞에 세컨드리 웨이브 블록이면 투투원으로 웨이브 블록이 와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P가 또 있어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여기 P가 없으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이런 걸 자주 보는데 이렇게 되면 막 페이스메이커 넣어야 된다고 보내오거든요. 로컬 의원에서도. 근데 이거는 다음 신전도를 보면 이것도 더 안 보이네. 이게 노란 게 QRS가 있거든요. 이랬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 QRS에 있는 노칭이 APC고요. APC가 블록이 된 거죠. APC 바이제미니가 떴는데 블록이 되면 하트레이트가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는 답이 없는 거죠. APC 바이제미니 위드 블록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거는 맞추시라고 이렇게 P웨이브 잘 보이는 걸 띄웠는데요. APC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있을 때는 혹시 평소에 너무 멀쩡하고 사이너스에 그게 없었는데 APC만 차라리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브라디카디아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그 T웨이브 안에 숨어 있는 P웨이브를 열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오해하는 페이스메이커 잘못 넣을 수 있겠죠. 상관없이 그냥 중간 퀴즈였고요. 일단 페이스 4 블록 이것도 하나 잘 못 들어보는 부정맥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겁니다. 되게 평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트레이트 빠르나 느르나 되게 에비노드의 병이 있으면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 컨덕션을 잘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60회 때는 아무 이상 없다가 70회, 80회 아트로핀 주고 빨라지면 그때부터 막 블록이 세컨드리 웨이브 블록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하트레이트 빠를 때도 150회, 160회까지도 잘 나오는 평소에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땅땅땅땅 하면 5초, 10초 막 이러면서 싱코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에비노드의 병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트레이트 빠를 때도 잘 들어가니까 에비노드 펑션 테스트 할 때 H림을 막 빠르게 페이징해 보면서 컨덕션이 잘 되나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됐는데 왜 이럴까? 이해가 잘 안 가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요 블록이 오기 전에 여기 PVC가 하나 있었다는 거 이걸 보고 페록시스말 에비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일으키는 이유가 페이스퍼 블록입니다. 페이스퍼 블록은 자동능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동능이 어떤 에비노드나 이런 데 자동능이 증가되는 거는 어떤 병적인 상태. 자동능이 증가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요 각도가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너무 속도가 느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느려지는 게 일반적인 에비노드의 디지즈인데 느리면 느릴수록 오히려 더 느려지는 느린 게 느린 걸 더 유발하는 그런 거를 페이스퍼 블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그 에비노드가 먼저 쏴버리는 겁니다. 근데 쏘는데 제대로 못 쏘는 거죠. 컨실먼트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거에 에비노드를 리프렉토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VC 때문에 PVC가 생기면 뒤에 포즈가 생기죠. 그 PVC가 만든 그 포즈가 그 에비노드의 그 파이어링을 하게 만든 자동등을 이렇게 증가시켜 가지고 위에서 나오는 사이너스 노드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벤트리클로 전달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한 번 또 전달 못하면 그만큼 또 포즈가 더 길어지니까 포즈를 또 만들어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게다가 PVC 한 방 딱 하면 쭉 한 10초, 20초씩 심장이 안 뛰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싱코피 하는 사람이 홀터를 한 번 했는데 전혀 뭐 블록도 없고 세컨드리 에비 블록도 없다고 해서 병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으로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절할 때까지 포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그 뭐 임플란터블 로플 레코더를 넣는다거나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부정맥 분석할 때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빠른 이유, 느린 이유, 레귤레리티를 찾는 게 또 어렵죠. 보면 이제 증례인데 뭔가 좀 이상한 불규칙한 QRS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뭔가 P웨이브가 앞에 하나씩 다 붙어 있어주면 쉽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서 한눈에 알 수 있는 부정맥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차분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P웨이브 보이는 거 다 표시를 해보고요. 안 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P웨이브 간격 요 짧은 걸 간격을 기준으로 쭉 그 디바이더 가지고 쭉 표시를 하고 일정 간격으로 거기다가 안 보이는 QRS에 묻혀 있는 P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려진 P 웨이브하고 QRS하고 간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 P에서 여기까지 가다가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다가 요 P 웨이브가 빠지고 그 다음 P 웨이브가 컨덕션 되고 그냥 벤케바하구나. 쉬운 벤케바가 이렇게 좀 어렵게 보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세컨드 디그리 모비스 타입 1 AV 블록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이게보다 더 복잡하게 똑같은 단순한 건데 보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벤케바는 이제 이 양반이 발견한 거죠. 사람 이름입니다. 벤케바하. 그래서 대문자로 써야 되죠. 예. 벤케바 컨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게 또 뭐 세 개 가다 먹고 두 개 가다 먹고 세 개가 뭐 지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레귤러리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어떤 레귤러리티를 찾아봐야 되나? 일단은 포즈가 간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920, 920, 920, 920. 그리고 앞에 것도 이게 두 개가 같으면 좋겠는데 620, 560, 620, 620, 620, 560 이런 식으로 레귤러리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레귤러가 아니라 레귤러리 이레귤러죠. 이제 레귤러리 이레귤러인데 이게 똑같이 가다 빠지면 뭔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죠. 근데 또 P웨이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리드미아를 분석할 때. 근데 P웨이브가 안 보여요. 어디 갔을까요? 그냥 사실 이렇게 이레귤러한데 P웨이브가 아예 하나도 없는 거는 숨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예. 레귤러하게 뭔가 이런 포즈 쪽에는 하나씩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없다고 봐도 되죠. 없다고 보는 거는 정션al 리듬 아까 얘기 JPC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H룸이나 벤트리클에서 뛰지 않고 정션에서 뛰게 되면 위아래로 가거나 아니면 벤트리클로만 가거나 그렇게 돼서 P웨이브가 안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정션al 리듬인데 이게 만약에 일정한 리듬으로 가고 있다가 하트레이트 600mS 간격으로 심장이 뛰면 되게 분당 100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포커스에서 600mS로 뛰고 있는데 그 주위로 전파될 때 조금씩 길어진다고 한다 할 때
처음에는 30msec 늘어나고 그 다음에 30mm 더 늘어나서 60msec, 그 다음에 90msec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30씩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질 것 같지만 그렇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하트레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60에서 30 빼고 90에서 또 60 빼고 이런 식이 되면 30씩만 늘어나기 때문에 630, 630, 630, 630 간격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게 똑같은 간격으로 늘어나면 분당 100회짜리가 분당 95회짜리로 느려지긴 하지만 레이트는 일정하게 됩니다. 근데 벤케바하는 어떻게 되냐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점점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30mm, 그 다음에 60mm 늘어나는 게 아니라 50mm, 20만 늘어났고요. 50에서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60으로 10만 늘어났어요. 30, 20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벤케바 주기성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PR이 점점 길어지긴 하지만 PR은 늘어나는데 QRS는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게 이해를 처음에 잘 못했는데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려나? 어쨌든 벤케바의 특성은 QRS는 점점 빨라집니다. 간격은 늘어나지만 늘어난 간격의 정도가 처음 이만큼 늘어나다가 그 다음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특성이죠. 그래서 이게 620, 560 이렇게 자꾸 빨라지는 이유가 벤케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포커스에서 주위로 퍼져나가는 게 벤케바 컨덕션을 보일 때 하트레이트가 점점 빨라지다가 갑자기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만 보고도 분석 안 하고도 빨라지다가 하나 빠지고 빨라지다가 하나 빠지고 이러네. 벤케바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AB 노드 사이너스 피해 없이 벤케바가 보이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죠. 이러다가 이렇게 느려지다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JT, 정천화 타키카디아입니다. 이렇게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환자에서 뒤곡진 같은 거 많이 쓰면 JT가 나타나고 JT가 주위로 퍼져나가는 게 벤케바가 생겨서 이렇게 3 to 1, 2 to 1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또 하나인데요. 보면 레귤러리티를 찾기 어렵죠. 따당 하고 벌어졌다가 따다당 뜨고 또 벌어지고 그 간격이 뭐 일정한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레귤러니까 그냥 APIP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면 이런 거 P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짜증이 나게 되죠. PAV 찾아보면 보이는 것만 먼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빈자리를 메꿔 보는데 보이는 것 사이에 뭔가 좀 건덕지라도 있어 보이는 것들 이렇게 여기는 QRS에 다시 R-가 없는데 여기는 R-가 있죠. 이것도 P웨이브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T웨이브 노칭도 표시하면 이제 P웨이브를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다시피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레귤러한 AT인가? 여기. 그럼 뭐 APB랑 뭐가 다르지 싶죠. 여기는 뭐 QRS 하나 빠진 걸 수도 있고요. 요 간격은 최소한 요 간격보다 훨씬 넓은데 요 사이에는 확실히 P웨이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APB인가 싶은데 너무 P웨이브가 잘 보이죠. 예. 뭐 찌글찌글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여기 어떤 H룸에서 나오는 어떤 포커스에서 주위에 H룸으로 나가는 게 그게 또 벤케바를 일으키는 겁니다. 포커스 자체는 레귤러하게 쪼르륵 뛰어도 이게 너무 빠르게 되면 H룸이 그 빠른 거를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다가 빠지고 늘어나다 빠지고를 반복하면 이레귤러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보일 수 있겠고 PAV 자체가 이레귤러하게 보이죠. 근데 똑같은 AT가 속도가 좀 느리면 굉장히 일정하게 이게 또 AT인데요. 아트리얼 타키카디아인데 트리거드 액티비티에 아트리얼 타키카디아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보입니다. 요거랑 어디 갔지?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이냐면 요거는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디곡신 주고 뭐 아미오다론 주고 그러려고 그러셨죠. 근데 사실 이거는 왜 생겼냐면은 트리거드 액티비티한 AT인데 이 사람은 하이포칼레미아 때문에 생겼습니다. 포타슘이 너무 빠졌고 2.0까지 빠졌거든요. 하이포칼레미아 때문에 트리거드 액티비티가 생겨서 H룸에서 이런 타키카디아가 생겼으면
아미오다론을 줄 게 아니라 포타슘이 교정해지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EKG를 보고 이거는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라는 생각 못하고 APB라고 생각해버리면 하이포칼레미아가 있는데 걷다가 디곡신을 만약에 준다거나 그러면 더 사이드가 더 생기겠죠. 이런 거는 EKG 보고 이레귤러 하니까 APIP 이렇게 먼저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모양을 보고 자세히 이런 것도 벤케바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포타슘부터 찾아보고 침착하게 물론 포타슘이 낮지 않은 다른 이유에서 생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추면 이제 드려야 되는 퀴즈인데요. 책 아무도 안 맞추셔가지고 이거 보면 이제 가다가 P 웨이브가 있고 P 웨이브가 없이 길게 가다가 땅땅 가고 또 갔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이너스 어레스트, 사이너스 아리드미아, SA 블록. 1번 한 명, 2번, 3번. 오유, 다 아시네. 봤나? 아까 봤죠? 이거는 아니죠. 이게 간격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보면 이제 사이너스 SA 블록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게 여기 P웨이브가 여기 가다가 여기서 사이너스 노드에서 에이트리움으로 안 나왔다라고 하려면 PP 간격 2배에 딱 맞으면 되는데 모자라거든요. 이거 왜 이래? 그럼 사이너스 블록이 아닌가? 그럼 사이너스 어레스트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분석을 해보면 요 간격보다 요 간격이 더 짧아요. PP 간격이. PR은 같은데 PP 간격이 짧아지면 벤케바를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또 SA 블록인데 벤케바가 있을 수 있거든요. SA 블록에 벤케바. 이게 여기가 사이너스 노드 여기서 나오는데 H룸까지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여기서 PW가 나오고 여기서 또 이까지 더 늦게 가고 여기서 더 멀리 가고 이러다가 빠지고 다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려보는데 이게 얘는 길어지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요 간격은 짧아져야 되거든요. 요 간격이 그대로 가다가 갔으면 SA 그냥 블럭입니다. 모비드 타입 2 블럭이고요. 근데 이게 빨라지는 거 봐서는 PR은 같고 그러니까 SA 벤케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SA 블록도 벤케바가 있고 그냥 타입 2 블록이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똑같이 가다 똑 빠지면 그래서 딱 2배가 되면 SA 블록 타입 2, 모비스 타입 2고요. 점점 빨라지다가 따다닥 이거보다 이게 빠르죠. 그러다 갑자기 빠지면 SA 벤케바입니다. 아까도 사이너스 아리드미아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빨라지다가 다시 조금 길어지다가 빠지는 거는 사이너스 아리드미아고요. 빨라지다가 그냥 뚝 하고 빠졌다가 다시 느려서 다시 시작하면 그거는 SA 블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이유는 사이너스 아리드미아는 노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SA 블록은 아까 말했듯이 무슨 약제나 이런 거 사이드일 수 있거든요. EKG 보고 판단을 해서 약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 아리드미아라고 생각하기 전에 SA 블록은 아닌가 한번 생각은 해줘야 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퀴즈고 책이 걸렸습니다. 이거 보셨나 아까? 봤어요? 아이씨. 이건 답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게 노란 게 다 APC고 따당하고 쉬고 따당하고 쉬고 따당하고 쉰 걸 수도 있고요. 너무 안 보이네. 어우씨. 보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사이너스 아리드미아 이게 근데 P웨이브 모양이 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PC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APC가 나타나는 그 트리거드 액티비티에서 나타나는 거는 주로 T웨이브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너무 뒤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좀 보기 좀 이거 너무 이렇게 바이제미니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게 사이너스 하나씩 빠지고 사이너스 하나 빠진 거로 하면 SA 블록일 수도 있는데 여기 P가 하나 없는 이렇게 APC 바이제미니는 아닌 것 같고 사이너스 아리드미아도 아니고 APC 트리제미니죠. 이렇게 보면 여기 T웨이브가 요는 요만한데 T웨이브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T웨이브에 P웨이브가 걸친 겁니다. 사이너스 두 개 나오고 P웨이브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 APC 트라이제미니가 답입니다. 안 보여서 망했네요. 잠깐만. 예.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답이 다 있죠. 여기 T웨이브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고 뾰족하니까 P웨이브가 숨어 있고 이 pH 때문에 안 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pH 두 개가 떠가지고 포즈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끝이 아니고요. 포즈 다음에 나오는 PR 간격을 보면 280인데 전에 나온 건 320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길어. 여기 보면 PR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PR이 원래 길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벤케바 과정인 걸 수도 있어요. AB 노드의 디지즈라기보다 이런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가다 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3, 40개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앞뒤를 잘 비교를 해봐서 이거보다 이거 지금 40이나 길잖아요. 이건 벤케바입니다. 벤케바인데 벤케바의 블록은 아니고 APC의 블록이라도 블록이 돼서 이렇게 한번 쉬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원래 다시 자기의 PR을 또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겹쳐있죠. 벤케바도 있고 APCN, 블록드 APC도 있습니다. 그거에 의한 포즈가 다시 그 PR 간격을 회복한 그런 심 정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컨덕션에 대한 문제, 시그널 포메이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건 좀 동떨어진 다른 주제입니다. 롱큐티. 롱큐티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어이없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토사대빵이라는 병 때문에 미리 막을 수 있는데도 잘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걸 봐보자는 거죠. 이번 심전도가 이랬습니다. 상당히 T웨이브는 예쁘죠. 정상적인데 22 이틀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살짝 여기 볼록해졌죠. 여기 P웨이브가 걸친 건지 뭔지 잘 몰랐어요. 예. 좀 바뀌었네. 이거 보고 요거나 이거 또 답을 보여드리네. 요거나 비교를 해보면 여기 살짝 그 혹이 하나 생긴 거 말고는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 T웨이브가 끝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짧은 거, 잘 보이는 걸 주로 보게 되는데요. T웨이브, QT를 매저할 때 T웨이브가 플랫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플랫해버리면 어디가 T웨이브 끝인지 잘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QT가 0.44였는데 0.56으로 늘어났어요. 0.5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단 이틀 사이에 모양만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살짝 자세히 보면 QT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해진 상태인데 이것도 이거보다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이런 게 생기죠. T웨이브도 크고 QT도 굉장히 긴데 비투 빛으로 이렇게 달라지죠. 깊었다가 얕았다가 깊었다 얕았다가 이런 현상이 뭐 노이즈나 잘못 찍은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보이는 T웨이브 얼터넌스입니다. T웨이브 얼터넌스는 더 심해지면 이렇게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할 수 있습니다. T웨이브가 엄청나게 길어지면 꼭 무슨 정기적인 노이즈 뭐 잘못 눌러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뭐 비자하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들 많이 하는데 이게 길어진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 보면 막 이렇게 길어진 사람들은 워다다다 토사대빵이 뜨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하나 기다릴 게 앞에 APC나 PBC가 있어서 포즈가 생기면 T웨이브 모양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프리시딩 그 앞에 나오는 RR 인터벌이 길어지면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길어지거든요. ERP도 길어지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T웨이브 모양이 더 깊어집니다. 이런 변화에서 이렇게 심하게 길어지고 그러면 T웨이브 피크에 QRS에 T웨이브 꼬리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피크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T웨이브 피크는 되게 ERP이기 때문에 T웨이브 피크에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 와도 컨덕션이 안 돼서 원래 QRS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QRS 그 액션 포텐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걸리는 건데 어떤 일부분은 그
익사이터블해졌다는 소리잖아요. 벤트리클이 어떤 데는 익사이터블하고 어떤 데는 익사이터블하지 않은 그런 불균열함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렇게 불균열한 데가 생기면 컨덕션이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가게 되죠. 그러면 토사방이 뜨게 됩니다. 되게 그 T웨이브의 그 워닝 사인들, 새로운 PVC가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워닝 사인입니다. 없던 게 갑자기 하나씩 빙빙 하고 뜹니다. 왜 그럴까요? 트리거드 액티비티거든요. 톨사드 빵이 뜨는 거는 only after depolarization이 QT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생기는 거지만, 그리고 그것만 갖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 PVC가 필요합니다.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PVC는 delayed after depolarization으로 생기는데, 둘 다 하이포칼레미아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PVC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면 포타슘 빨리 봐야죠. 그리고 T웨이브 형태가 좀 바뀝니다. 이거는 좀 바뀌었다가 아니라 길어진 거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T웨이브를 잴 때 잘 보이는 T웨이브 끝에서부터 재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긴 데서 재야 됩니다. 어디 V2에서 재면 잘 재지고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어디서 재든 제일 긴 거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0.5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QT 프롤ongation, 그리고 T웨이브 월터넌스 정도까지 나타나면 이거 PVC 한 방이면 바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하도 막 놓쳐서 막 거의 CPR하고 익스파이한 다음에 리케지 리뷰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미리 보시라고 항상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력 톡시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여러 가지 했다가 몇 가지는 지웠는데요. 예, 마지막입니다. 20분이나 남았는데 큰일 났네요. 장유착 수술 하신 외과 환자였는데요. 되게 사이언스즘이었죠. 여기 보면 여기 V1, 2, 3, 4에 QAV가 있어서 올드 MI가 있는 심전도입니다. 뭔가 카디악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POD4, 장유착 수술하고 별로 경과가 좋지 않아서 계속 MPO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디하이드레이션도 있었고 아팠고, 그러면서 이렇게 포스트 오피로 이제 그런 아드레날린 톤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APB 잘 생기죠. 하이포칼레미아 이런 것도 역할을 했을 거고, AT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APB 생겼습니다. MI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 APB 생겼는데 계속 MPO니까 사실 이럴 때 하이드레이션이랑 베타블로커만 하이드레이션 충분히 해주고 베타블로커 주면 그것만으로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디곡신을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드 MI가 있으니까 하이드레이션 하기도 무서워했고 그냥 디곡신을 MPO니까 IB로 쭉쭉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디하이드레이션이 심해서 ARF, AKI가 와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죠. 없었잖아요. 그죠? PVC가. 디곡신도 DAD를 일으키고, 디곡신의 사이드 이펙트 첫 신호가 ST 세그먼트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PVC입니다. 없던 PVC가 막 생기거든요. POD6, Day 6에 사이러스 컨버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 줬어야 되는데 계속 줬어요. 그리고 Day 9까지 6일 동안 IB로 디곡신을 0.25mm씩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뭘까요? 아까 본 디곡신 톡시티 중에 JT가 있었죠. JT의 아버레이션 와이드 QRS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 뭐 이렇게 처음에 내려가다 와이드하게 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V1에서 QR 이런 식으로 보이는 이런 거는 알다시피 QRS 컨피규레이션 갖고 VT냐 아니니 이런 거 감별을 하잖아요. 감별해 보면 VT입니다. 다시 볼까요? 왜 갑자기 APB였다가 VT가 됐을까? 상태가 나빠져서 그냥 뭐 아시도시스, DH, sepsis 이런 것 때문에 VT가 뜬 걸까요? 근데 이 사람의 VT 중에 저 모양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이걸로 일정하게 가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뛰면 또 작아졌다 다 넓어지기도 하고 이러죠. 이건 뭐 톨사드빵인가요? 폴리모픽 VT 하면 톨사드빵을 먼저 많이들 생각하시죠. 근데 이런 것도 뜹니다. 이게 PVC 바이제민일 수도 있죠.
이건 PBC, 이건 사이너스, PBC 사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QRS가 내로해 보이지만 요까지가 다 QRS입니다. 와이드 QRS거든요. 두 개의 QRS가 번갈아서 나도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이디렉셔널 VT라고 하거든요. VT 포커스 두 개가 서로 핑퐁처럼 트리거드 액티비티인데 트리거드 액티비티는 하나를 만들어내고 또 두 개, 세 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연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만 만들어내고 끝인데요. 하나 내고 만들어내고 한 포커스에서는 트리거드 액티비티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낸 트리거드 액티비티를 이쪽에서 받아서 또 그거에 또 꼬리를 또 붙입니다. 서로 꼬리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퐁처럼 서로 주고받습니다. 두 포커스에서. 그러면 바이디렉셔널 VT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디지털리스 톡시시티의 특성,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거든요. 다른 데는 잘 안 보입니다. 선천적인 그 아리드미아 이렇게 채널로 패스가 있는 그 CPVT라는 게 있는데요. 소아과에서 보이는 CPVT 때 또 똑같은 트리거드 액티비티에 의한 VT가 생기는데 대개 우리가 아는 VT는 다 리엔트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거는 트리거드 액티비티에 의한 VT고 트리거드 액티비티 VT가 이렇게 바이디렉셔널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리엔트리가 아니라는 소리고 디지털리스에 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러네. 아까 봤던 요거 폴리모픽 VT도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요. 이건 포커스가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요. 이렇게 점점 심해지면 포커스가 대여섯 군데가 되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원 포커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더더더 이어지는 VT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이제 서스테인드 VT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더 뒤로 가서 보면 이거 완전 서스테인드 VT인데 이거는 원 포커스가 메이저 포커스가 하나 있어서 걔가 계속 VT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제일 빠른 게 계속 리듬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얘 때문에 서프레션 된 거죠. 이것도 디지털리스 인톡시케이션에 의한 6일만 줘도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리스 주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포타슘도 낮고 AKI도 있고 깔리는데 IV로 계속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였고요. 또 그다음 또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한약 뭔가 아파가지고 진통제 계통의 한약을 한 3알만 먹으라고 한의사께서 주셨는데 이 양반이 한 20개를 한약으로 된 걸 드셨답니다. 그리고 막 기절하고 그러면서 오신 할머니신데요. 복잡한 심전도죠. 이게 뭘까요? 내로한 것도 있고 와이드한 것도 있고 모양이 다 제각각인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뭐 디지털리스트 계통 뭐 그런 부작용, 트리거드 액티비티한 부작용일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아까랑. 아까는 웬만큼 연결되는 것도 있고, 뭐 바이디렉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규칙성을 좀 찾아봐야죠. PV는 일단 폭이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QRS에서만 보는데, 요 모양 있죠? R에서 S 되는 거. 요거는 같은 모양이네요. 그죠? 예, 요거를 일단 보고요. 같은 모양인데 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있네요. 요 복잡한 데서 또 하나 더 보면, 그 다음 비트도 보면, 요렇게, 여기서는 위,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 게 보시다시피 일정하게 또 있죠. 또 빨간 건 빨간 거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레이트가 다르죠. 일정한 걸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랑 얘랑은 같지만 위로 올라가 보면 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V1에서 스몰 r, s, r 다시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 두 개 다 있죠. 여기서는 다른 리듬이니까 모르겠는데 리드 2는 리듬 스트립이 있으니까 같은 모양을 찾아볼 수가 있죠. 같은 모양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딱 또 같은 간격으로 다른 레이트로 또 있습니다. 그죠? 3개가 있고요. 또 요거 아까 본 거 옆에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여기 리드 2에서 보면 스몰 r, 스몰 s 이렇게 보이잖아요. 얘가 또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그려보면 얘 이렇게
네 번째 QRS를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또 그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다섯 번째 내가 이때까지 표시 안 했던 건 놈을 보니까 개놈도 여기 또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개의 QRS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 나름대로 다른 제각각의 속도로 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원래는? 왜냐하면 제일 빠른 놈 하나가 지금 보면 제일 빠른 게 뭐였죠? 빨간 게 제일 빠르죠. 빨간 게 제일 빠르면 빨간 게 다른 것들 다 리셋 시키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리셋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리셋을 못하게 되는 약이라는 소리죠. 이게 트레이드 액티비티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각각의 포커스가 그 성역처럼 보호되고 있는 거죠. 리셋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거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시스톨입니다. 다섯 개의 파라시스톨.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이저 메커니즘은 콘덕션이 잘 안 된 거죠. 나한테 콘덕션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한약재 중에 이런 뉴런의 콘덕션을 막아서 잘 안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통증 조절하는 마취제 같은 계통의 그런 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주는 소화제나 진통제 계통으로 주는 그런 것 중에 콘덕션을 방해하는 약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콘덕션이 주로 많이 방해가 돼서 이런 파라시스톨이 생겨가지고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처음에 약을 생겼는지 환자가 내가 약 먹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싱코피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이케질 보이고 이렇게 콘덕션에 문제가 있네 싶으면 혹시 한약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 먹었다 그러면 그 약이 날아갈 때쯤 되면 돌아오거든요. 돌아왔어요. 딱 하루 만에. 그러니까 난리를 칠 필요는 없죠. 이 당시에 의식만 있을 정도가 되면 바이탈 서포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언스테이블한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 에쿠모 하루 이틀만 에쿠모 해도 돌아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약을 쓰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이 빠질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겠죠. 치료가 달라집니다. 이거 어느 정도 빠지니까 이제 이것도 바이디렉셔널처럼 보이죠. 이것도 어느 정도 트리거드 액티비티도 역할을 하는. 되게 이런 것들이 소듐 채널 오프너들이거든요. 소듐 채널을 이렇게 블록하는 게 리도케인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럼 콘덕션을 막아주는데 소듐 채널 자꾸 열어놔 버리면 그것도 콘덕션을 방해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게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소듐 채널을 열어놓으면 또 트리거드 액티비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일 수 있죠. 몇 달 후는 완전 정상화됐죠. 이것도 뭐 약제인데요. 뭐 아미오도론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빼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거는 이제 드마드죠. 안티말라리알 드럭 중에 먹는데 퀴니딘이 원래 사이드가 잘 생기죠. 퀴니딘이 되게 롱큐티를 일으키고 토속방을 많이 일으키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그거보다는 덜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살 목적으로 많이 과다 복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큐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큐티 길어진 거의 모양이 좀 익숙해지시라고 케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T웨이브 끝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RR 인터벌의 반 이후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길다. 매주 안 해봐도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이렇게 또 PBC가 하나씩 나타나는데 T웨이브 긴 거, 그 길어진 T웨이브 탑에 자꾸 이런 PVC가 걸리죠. 얘네들이 방아쇠 역할을 하면 토사드빵이 뜹니다. 토사드빵은 3개 연속으로 또 밑으로만 떠방 했는데 무슨 토사드빵? 토사드빵 맞습니다. 이게 되게 뭐 VP하고 ventricular fibrillation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토사드빵은 VT죠. 확실하게 QRS가 있고 T웨이브도 있는 그런 VT입니다. 근데 엑시스에 따라서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VT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서너 비트씩 지나가는 거는 더 흔하게 ICU에서 가끔 봅니다. 이게 왜 지나가지? 난 서스테인드 VT가 지나가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약간씩 보면 엑시스가 바뀌죠. 좀 더 길어지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토사방을 놓치지 마시라고 또 이런 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준비한 내용은 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오셨겠지만 제가 졸리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정맥을 분석할 때는 레이트, 레귤레리티, P웨이브 위치, P웨이브 액시스, P웨이브 모양, PQRS 릴레이션 1대1인지 2대1인지 뭐 P보다 QRS가 많은지 이런 거 봐야 되고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그것도 봐야 될 거고 QRS 와이드한지 내로한지 모양이 어떤지 LBB인지 RBB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매뉴버 막 카로티드 마사지를 해주면 터미네이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니시에이션 터미네이션 이니시에이션이 PBC로 되는지 아리드미아 때 아까 롱 포즈가 있는 게 PBC 한 방으로 딱 되더라. 그러면 페이스퍼 블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저런 식으로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들은 알아둬야겠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씩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엽기적이 돼갔는데 어쨌든 더 재밌는 심전도를 많이 모아서 내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